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의 폐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내년 3월 홍성의 K-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오늘은 폐교 위기를 맞았던 농촌학교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천고등학교 박병규 교장 선생님 그리고 광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지훈 학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출연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송을 함께하게 된 각오부터 한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희 학교를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학생은 좀 어떤가요?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두 분하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K-팝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을까 싶은데 내년 3월에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K-팝과 관련해서 거대한 산업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산업 인력을 배출하는 정규 고등학교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K-팝과 관련해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학교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회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될 기본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도권 정규 교육으로 좀 흡수를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보기에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K-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처음 생기는데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뭐 학교 이름도 점점 뭐 K-팝 고등학교로 바뀌어가고 이제 선생님들도 따로 오시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씩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슈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가장 최연소 출연자세요. 앞으로 장래 희망이 그러면 K-팝과 관련된 분야가 될까요? 네, 저는 지금 가수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선생님도 왔다고 하고 하는데 뭐 준비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팝과 관련된 고등학교가 사례가 전무해서 저희들이 모든 거를 저희들이 이제 시초고 처음이어서 하다못해 이름 하나 이렇게 짓는 것부터 교육과정 짜는 것부터 시설 하나 하는 것부터 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술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예술계 고등학교와 K-팝 고등학교는 분류가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같은 예술계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섭외를 하셨나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중요하고 뭐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배우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셔왔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확보한 선생님이 강사 선생님이 27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내년에는 현재는 27분의 강사 선생님들이 모셔져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저희들이 50분 정도로 이렇게 강사 인력 풀을 좀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런 교육이 지금 내년 3월에 문을 열긴 하지만 개교하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2018년도, 19년도에 올해까지 해서 2년 동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K-팝 교과중점학교라는 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험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하우도 쌓았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K-팝 그 교과중점이라는 프로그램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제
그 K-팝 고등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셔도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해서 그쵸. 학생과 함께 나오신 건데 학생이 직접 보기에는 좀 어떤가요? 지금 2년 동안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학년이죠? 저는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 1년 정도 함께 교육을 받아봤을 텐데 실제 받아보니까 어떤가요? 확실히 아이들과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 취미로 부르는 것보다는 직접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느 부분에서 더 어울리고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좀 배울 수가 있던가요, 실제로? 네네. 아, 확실히. 지금 집이 어디죠? 저는 지금 보령 대천에서 살고 있어요. 아, 보령에서 그러면 광천까지 오는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이제 다니고 있을 때는 광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네, 뭐 그냥 대천 쪽에 있는 학교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광천고에서 열리는 이제 충남 중학생 대회라고 해서 한번 노래도 좋아하니까 가볼까 하고 갔는데 이제 상도 타고 하면서 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서 네, 여기 학교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같은 이제 꿈을 꾸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애들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이 괜찮다, 이런 점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주니까 네, 더욱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사실은 이런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인 건데 이렇게 변화를 좀 모색하게 된 게 아무래도 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저는 본래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7년도에 재작년에 교장 공모제를 형식으로 이제 그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3월 2일 날 첫 출근을 하는 날, 2017년 3월 2일 날 첫 출근을 하는 날 교장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첫 번째 한 행사가 입학식이었습니다. 입학식이었고 그래서 입학식장에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입생이 8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난감했고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고 이제 고민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다가 K-팝 쪽으로 이렇게 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K-팝 교과중점학교를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 2017년도에 8명이었던 신입생이 2018년도에는 40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는 신입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화로 해서 K-팝 교과중점학교 갖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산업인력을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예 그러면 K-팝 K-팝 고등학교로 바꾸자. 그래서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양성을 해내자라고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도 그전에는 이제 그 광천고등학교라는 그 이름 하에서는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잘만 하면은 전국에서 교육을 통한 어떤 소멸해가는 지역 소규모의 도시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들 계십니다.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듣기에는 뭐 하나의 희망의 거를 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K-팝에 뭔가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데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걸 보신 것 같은데 굳이 K-팝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K-팝과 관련돼서 그 소위 말하는 소비자는 학생들은 상당히 이걸 갈망을 하는데 그거를 품어주는 정규 고등학교, 제도권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K-팝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K-팝과 관련된 학과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딘가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일반 학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데로 내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배워야 될 어떤 K-팝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배워야 될 기초 기본 소양 교육이 아이들이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딘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실제 이제 가수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끝나면 뭔가를 배우러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나요? 저는 아직 학원은 다녀보지 못했고요.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자주 다니고 집에서 노래 연습하고 그냥 근데 제대로 알지는 못해서 그냥 노래만 불러댔는데 네, 확실히 배우니까 체계적으로 괜찮아요. 배우니까 뭐가 좀 달라요? 네, 확실히 제 자신도 뭔가 실력이 늘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수업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K-팝 고등학교에 네. 있어서요. 저희들은 정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될 어떤 기초 기본 과목은 충실하게 다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배울 것이고 법이 정하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공 수업 시간을 확보를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한 6대3 내지 6대4 내지 7대3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제 그건 물론 교육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짜고 편성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한 70% 정도는 전공 교과 내지는 뭐 60% 이상은 전공 교과를 하고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 누구나가 배우는 공통 기본 과목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우리 학생은 뭐 지금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는 건 아닌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예전에는 음악실에서 아이들이랑 그냥 따로따로 1대1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뭐 단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뭐 보완을 해주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던 게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학생들 반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 그 해는 아이들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야간에 아이들 뭐 이렇게 자율적인 어떤 그런 자습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남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녁에 아이들이 집에 가라고 해야 갈 정도로 그때까지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제 아이들이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뭐 댄스 연습하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연습하는 장면이 가장 큰 변화이고 또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 뭐 신입생 모집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예.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잖아요. K-팝 고등학교 생소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그쵸. 모집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그 K-팝과 관련된 승인이 좀 늦게 났습니다. 늦게 나다 보니까 학교를 알리는 어떤 홍보 작업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학교가 생긴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반기시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는 레슨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고 싶은데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 또 내지는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던 수도권에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지금도 이제 간혹가다 학교에 와 보십니다. 와서 보시면 지금은 와서 보시면은 지금 말 그대로 광천고등학교의 이미지밖에 없는데 그러시면서 오셔서 받는 이미지가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나? 이거 진짜 K-팝 고등학교 하는 거 맞아?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셔서 올만한 학생들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진짜 올만한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시골의 어떤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까 봐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내년에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시설이 들어서 그러면 차후에는 아마 학교가 상당히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선생님, 뭐 이거는 솔직하게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광천은 작은 지역이에요. 예, 예. 작은 지역에 전국 최초로 하는 K-팝 예. 고등학교가 과연 될까? 예. 저조차도 사실은 이게 될까? 이렇게 좀 맞습니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너무 작은 학교인데 그렇죠. 학생이 모일까 하는 거죠. K-팝이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수도권 학교에 가야 맞습니다. 뭐 시설도 좀 잘 있고 강사진은 아니고 선생님들도 좀 괜찮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부분이 지역적 어떤 접근성의 한계,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근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말씀들을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적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뭐 특정한 학교를 지명을 해서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5손가락 안에 꼽는 학교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원도 횡성이라는 그 산골 오지에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무슨 한일고등학교라고 하면 충남에서 가장 이렇게 우수한 학교로 꼽습니다. 한일고등학교도 공주, 그것도 시골 면 단위의 시골에 산골에 있습니다. 그 접근성은 시작 단계에서는 한계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학교의 경쟁력은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과 아이들이 열망하고 꿈꾸는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한테는 좀 반대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보령하고 뭐 광천이 그렇게 가까운 지역은 사실은 뭐 아닌데 만약에 저기 다른 지역에 K-팝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갈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고민도 하고 하겠지만 정말 하고 싶으면 거리가 멀어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한테, 또래 친구들한테 권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뭐 주변 동생들한테도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학생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망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리적인 어려움 또 있고 시설적인 거라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적인 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광천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작년에 2년 동안 그 K-팝 교과중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시설들은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방음 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그 개인 연습실을 16실을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드럼 연습실이 2실이 있고, 그 다음에 댄스실이 1실이 있고, 그 다음에 K-팝과 관련된 합주 및 K-팝과 관련된 전용 강의실을 1실을 구축해서 지금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계획하는 것은 K-팝 전문 연주홀을 하나 200석 규모 정도로 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다. 연주실이요? 연주실.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혼자 10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 연습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하는 어떤 연출, 기획력도 아이들 거기서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무대 뒤에서는 아이들이 조명이라든지 뭐 음향이라든지 이런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실습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K-팝 연주홀이라는 건 연주뿐만이 아니라 K-팝과 관련된 종합 실습실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습실도 16실 갖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완성학급이 되면 1, 2, 3학년 다 K-팝 학생들 완성학급이 되면 2인 1실 정도는 2사람당 하나 정도는 연습실을 줘야 되겠다. 드럼 연습실도 학년당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댄스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또 하나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녹음실입니다. 그 녹음실이 학생들이 자기가 연주하는 어떤 그 음악을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 연주실에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미디실에서 자기가 직접 어떤 컴퓨터를 통한 반주를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그런 시설과 그런 어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교육청과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이 질문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실제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역에 학생이 없어서 예. 뭐 폐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도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방향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은 뭐 국가적으로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부분에서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 모두가 다 지금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학교 일선 학교는 그게 지금 피부적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먼저 와 닿고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지역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이 와 닿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요 지역만 하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그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대비 대학교 신입생이 역전되는 처음으로 4만여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그 4만여 명이라는 숫자는 인근에 있는 청운대학교 같은 대학이 근 40개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그런 규모고 향후 청운대학교 같은 대학이 약 100개가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산업이나 사회적으로 겪는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이미 교육계 현장에는 지금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도 기존의 방법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게 공부면 공부 쪽으로, 과학이면 과학 쪽으로, 저희같이 대중문화면 대중문화예술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산업사회,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배출을 해내야 된다. 그래야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예, 학생하고 저희 선생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 저는 가수로 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너무 커서. 네. 졸업생 중에 진짜 K-팝 스타가 한 명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졸업생까지 기다리기 너무 늦습니다. 그런가요? 재학하는 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계획이나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기저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한국 K-팝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팝과 관련된 산업 인력을 배출해내는 것,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어떤 그 인성을 기본으로 한 기초 기본교육, 소양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문화산업계에 종사할 산업 인력을 배출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꿈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 소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지역사회에서도 학교들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응원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 특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